중수본하고 질청하고는 약간의 좀 시각차가 있는 건가요? 1급으로 두더라도 확진자 조사서 안 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재택치료 나이 좀 상향을 확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요구 사항이 많은데 괜찮으세요? 과학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인싸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인싸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에서도 함께해주고 계신 정통령 과장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바로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입니다. 우선 등급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정통령 과장님, 현재 오미크론 유행 상황 방역 당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점점 유행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과정에서도 위중증이나 저희가 사망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꾸준하게 감염병 등급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등급이라서 생기는 문제 또는 괴리 약간 어떤 게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정리가 많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자체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영역들이 많이 밝혀지고 또 백신 접종이나 또는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면서 특히 이제 오미크론의 치명률이나 위중증 발생 비율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의 그 코로나19의 그 치명률이나 아니면 잘 모르던 영역, 준비 안 된 영역들의 그 해소로 인해서 1급 감염병에서 등급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등급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1급 감염병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좀 중증도가 좀 높고 또 이제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음압격리와 같은 이런 격리를 필요로 하는 질환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급이나 3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질환들이고요. 보통 4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은 격리를 잘 하지는 않죠. 4급은 신고를 개별 환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4급으로 두되 일부 지침에 있어서는 2급 감염병처럼 좀 더 강화된 감염 관리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연하게 감염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감염병 등급을 내림으로써 모든 환자를 확진할 필요가 없게 되고 중증인 환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저희가 오히려 중증 환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여할 수 있고 특히 지금 우려가 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고위험 취약시설에서의 발생 감염 관리와 거기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나 이런 관리들에 더 초점을 맞추면 중환자의 문제라든가 치명률의 문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감염병 등급을 내리는 게 오미크론에서의 의료적 대응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에 많이 동감을 하는 게 일단은 아주 그냥 풀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하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다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여력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보면은 신속항원 검사에 너무 역량을 쏟다 보니까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검사를 근무 시간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 못 가시고 퇴근을 못 하시고 또 서너 시간을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신고하는데 지금 또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신 하니까 이제 신들리듯 늘어난 RAT 양성자 신고 건수에 속 터지고 화병 납니다. 항의하고 싶어도 할 데도 없고 원망스러워 에이 술이나 먹자. 이게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이제 사실은 우리의 목표가 그런 정도 이하로 이 병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저희도 하루빨리 이제 격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어려운 점은 격리의 의무가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격리의 수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들은 이제 일정 정도 좀 쉽게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격리의 의무가 없는 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격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런 어떤 이제 요소들이 필요한 요소들이 과연 그 바뀐 급수 체계 내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순수하게 계절 독감으로만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한 2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을 포함하면 연간 2,000명에서 3,000명 사망을 이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제 429명이 발생을 했고 한 일주일이면 계절 독감의 1년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계절 독감처럼 다루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랑은 또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만약에 언젠가 우리가 감염병 등급을 낮추게 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고위험군에서는 치명률이 꽤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 전파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중환자 치료에 집중을 하고 싶지만 누가 중환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그런 전체적인 체계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확진돼 가지고 재택치료 중인 분들의 병원에서도 음압격리병동을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또 지원하는 문제, 보상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논의나 준비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등급 변화를 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속한 검사라든지 재택 치료의 전화 상담에 매달리는 시스템을 도대체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꽤 많은 종합병원에 계신 분들이 재택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분들은 본연의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위중증 환자 보시고 수술하실 분 수술하시고 어떻게 외과 암 수술하시는 분이 생활치료센터에 파견 나와서 당직을 쓰면서 그거를 하게끔 하는 시스템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수검사를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을 다 그러니까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오미크론 확진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저는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델타 때까지는 검사 이후에 트레이싱을 하고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더 많은 확진을 막기 위한 이런 목적이 저는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저희가 트레이싱과 아이솔레이션을 안 한다면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오로지 트리트먼트,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가벼운 감기 치료만 하실 분들에게 저는 그 코로나19 확진을 위한 검사가 필요할지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확진자 계속 몇십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감염병 등급 조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 자체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좀 이르긴 한데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종식 또는 위드 코로나는 우리에게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당분간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는 완전히 이제 종식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이제 좀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시기는 당장 몇 개월 내는 아니겠지만 한 2, 3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희망 섞인 기대를 좀 해봅니다. 변이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좋은 백신이 개발이 돼서 치명률을 훨씬 더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이런 백신을 사용할 수 없거나 또 백신을 피해서 어떤 새로운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특히 이제 어떤 양산 체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춰서 우리가 인플루엔자의 타미플루를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공급하면서 처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가 개발이 돼야 되고. 예, 저는 뭐 전망을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미크론의 특성상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너무 많은 시민들하고 또 의료진들이 피로에 너무 지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은 좀 해결이 좀 빨리 선제로 됐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촌 가벼운 감기를 일으키는 4개의 다른 바이러스와 같은 걸로 되기를 이제 희망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논의했던 것처럼 그 변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1급 감염병을 2급이나 4급으로 낮춘다는 게 의료 대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여러 가지들의 이제 변화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피해가 최소화, 특히 취약계층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하기 위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좀 현장을 위한 빠른 정책적인 판단과 꼼꼼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인싸들과의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싸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그리고 요양원 요양병원 저기 그 한 명씩 담당 공무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힘들게 시간 내주셨는데 어깨가 제일 무거워지셔서 가시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이게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다 공감하는 바예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